안녕하십니까. SBS 러브 FM 특집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진행을 맡은 저는 남희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도 목동 사옥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시금치 함께합니다. 박은경 씨. 네. 고등학교 동창은 40 넘어서 만나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왜 하필 40 넘어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학창 시절에는 비슷비슷했던 친구들도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명함에 이렇게 지위 적고 그렇죠. 이런 거 적고 왜 보통 보이잖아요. 그리고 왜 대표적으로 괜히 어디 살아? 만으로도 그냥 서로가 괜히 살펴보고. 네. 예. 참 그러니까 자연스레 대화하고 이 소재. 네. 그런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창 이 사회 활동이 왕성한 20대에는 그 격차를 크게 느끼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네. 40이 넘으면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40이 넘으면 비슷해지는 건가요, 그럼? 그러게요. 신분의 벽이 어느 정도 극복되기도 하고 현재를 과시하기보다는 공유하고 있는 추억 같은 거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나이 먹고 나면 옛날 얘기하면서 그냥 그러지 뭐 나 집 50평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런 그런가요? 예. 네.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이 마흔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동안과는 다른 관심, 다른 생각이 지배하는 시기, 인생이 또 한 번 시작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와, 인생이 또 한 번 시작된다. 참, 남희석 씨처럼요, 인생의 후반전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3주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40 피어나답니다. 제목이 아주 느낌이 확 오는데요. 그러네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네. 영혼의 총합 비타민 같은 남자, 힐링 덩어리. 노래만 하면 사람을 눈 감게 하고 눈가를 촉촉히 적시는 남자. 락커 박완규 씨. 네, 안녕하세요. 박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야, 금방 그 40대가 되면서 내 인생이 피어나고 있구나, 뭐, 우리 이런 얘기하고 있어.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 40대인데. 몰라요. 지금 뭐. 그냥 나는 요번 주가 되는 게 싫었어요. 왜요? 요번 주가 마지막이라며, 저. 우리도 마지막인데 뭐. 그래요? 네. 다 같이 만든 다 같이 이 시금치. 좀 밝게 좀 와요, 좀. 저는 캐릭터가 어두운 캐릭터예요. 아니. 두 분이 밝잖아. 아니, 왜 막 농약 맞은 꽃처럼, 막 농약 맞은 벼처럼 그래. 밝게. 시금치를 하면서 아침 더 9시. 밝아지고, 더 피어나고. 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한 번 더 머리 쓰고 뇌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 움직이고 있어요. 이야. 진짜 시금치 forever. 박완규 씨. 시금치 포에버. 자, 오늘 또 한 분 모십니다. 오늘의 작가상 수상을 하신 작가시죠. 네. 예. 네. 소설가 최민석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설가가 글만 잘 쓴다라는 건 편견이었어요. 말씀도 잘하신다. 노래도 잘하시고. 이게 그래요? 증명이 안 보컬이세요, 되는 거라서. 보컬. 네, 그렇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가서 노래해요, 빨리. 저희가 또 로코기 때문에 저희는 또 풀 사운드가 아니면 그럼 나는 뭐 형님이 요즘 블루스 가수처럼 아니 하셨잖아요. 그래도 오늘도 두 분 티격태격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갈래. 안 돼요. 근데 최민석 씨 아직 많이 안 됐잖아요. 네네. 예비 철없는 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만이 되면 진짜 인생이 피어날까요? 이게 그러니까 꽃에 비유를 한 건데요. 응. 꽃은 자기가 이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준 만큼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뿌린 대로 거두겠죠. 그래서 아직은 뿌리는 단계라 뭐 열심히 뿌릴 뿐입니다. 네. 40 얼마 안 남으신 분이세요. 1, 2년밖에 안 남으신 분이. 막바지 열심히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요.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나서요. 오늘 아주 멋진 멘토를 소개하겠습니다. 리듬 파워. 제가 나이가 많은데 아직 철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철분에는 시금치. 따라와봐요. 렛츠고. 중년 고민 상담소를 찾아줘요. SBS 없는 마음 시금치를 먹여줘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저 말고 전화줘요. 103.5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주저 말고 찾아줘요. 103.5
SBS 러브 FM 특집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오늘의 멘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부의 김병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먼저 주세요. 어서 오세요. 마흔을 위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예. 마흔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젊으신 분이. 몇 살이세요, 도대체? 저 만 넘었습니다. 아니, 젊어 보이나요? 고맙습니다. 진짜 지금 라디오 들으셔서 모르시겠지만 굉장한 미남이십니다. 그 개그맨 김시덕 씨를 닮으십니다. 미남이죠, 당연히. 아, 저 미남도 미남인데 진짜 마흔 넘으셨어요? 아, 그럼요. 아니, 저보다 어려 보여서. 아, 정말요?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저기 좋은 느낌으로 이해도 되죠? 아니, 진짜. 예. 40대 중반? 아, 아닙니다. 42입니다. 마흔들? 예. 아니 교수님들은 난 그래서 연세 다 많으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저는 41입니다. 아유, 박완규 어떻게든 씨 좀 마음으로. 어리게. 은경이 누나가. 아니, 네? 내가 좋아하는 누나잖아. 뭐라고요? 누나 왜 그래요? 어머! 어머? 아저씨! 어이요? 자, 이게, 농담 같지만, 이게 마흔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아가씨라고 불렀을 때, 이렇게 한 40된 여성으로서는, 어머, 쟤 고맙네. 그리고 왜, 철없는 댄스 가수가 43된 여자 PD한테 누나! 그래 버리는 거. 되게 고맙지. 감사하죠. 이뻐하게 되고. 자, 이게 마흔이에요. 마흔. 그렇죠. 나이는 많은데 사실 저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나는 아직 20대 아닌가?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저도 30대 아닌가? 약간 아직도 대학교 때 그런 느낌을 가끔 문득문득 떠오를 때도 있고요. 맞아요. 괜히 막 이렇게 후드티 가끔 입고 싶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그냥. 저 병원 갈 때 못 입으니까 주말엔 일부러 차다 입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와이프가 맨날 놀리죠. 철이 없다고. 저 아직도 23 같아요. 그래. 그런 거야.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마음은 진짜 그래요. 나도 23 같은데. 김 왜 교수님 사람들이- 나오신 김에 저희들 정신 좀 체크해 주세요. 다 이상해 상태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똑같이 나이대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이올로지컬 에이지, 생물학적인 나이와 실제 마음의 나이와 행동의 나이는 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길을 생각에는. 걷다가 비가 왔는데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정도를 내가 못 뛰어했어요. 나 넓이뛰기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멈찌다게 되는 거 있잖아. 이거 못 넘을 것 같은 느낌. 이게 삐끗해봐야 이제 내가 마흔이구나 이런 거 이제 알게 되죠. 대부분. 그게 달라져. 그게 달라져. 이게 좀 몸이 좀 아프고 어디가 삐끗해야지 깨닫는 것이지. 우리 김병수 교수님 책을 쓰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이거 바꿔야겠네요. 삐끗하지 않고 피어나는. 이거 아주 좋은데요. 삐끗해봐야 마흔인 줄 아니까. 네. 괜찮네요. 아파봐야 마흔이죠. 사실. 네. 자, 오늘 교수님께서 진료하면서 만났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방청객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산병원이죠? 네. 네, 아산병원 그냥 정신과라고 하지. 왜? 저 줄여서 정신과로 하시면 돼요. 무슨 정신건강의학과까지 하면 너무 힘들고요. 자, 김병수 교수님의 마흔 피어나다 이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야 할 텐데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제가 주로 제가 마흔 됐고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제가 더 철이 많이 들었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면들이 있고 저라고 해서 도통하거나 깨닫는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다 보니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많거든요. 대부분 비슷한 아픔도 많고 또 비슷한 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요. 또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좀 덜 아프겠구나 하는 거를 경험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강의 내용들은 대부분 40쯤 되시면 그리고 50쯤 되시면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시면 마음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아주 잘 지어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피어나다로. 사실 중년이 되시면 누구나 다 아프세요. 안 아프신 분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조금 아픈 부분이 있고요.
돈 많고 잘 사신다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시다고 해서 아픔 없는 사람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러워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중년쯤 되시면 대부분 나이 드시는 거,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나이 들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마음 때문에 대부분 다 아프실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거든요. 또 하나, 생물학적으로 늙어간다는 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제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갱년기, 폐경 맞이하실 거고요. 남자들도 불행하게도 테스토스테론 떨어지면서 힘이 떨어지세요. 맞아요. 힘이 떨어지시는데 그걸 거부하려고 하시다 보니 대부분 힘들어하세요.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이렇게 막 아둥바둥 하시면 2배로 더 힘들어지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도 들고 뭐 머리도 굳고 몸도 굳고 등등등 힘들어지시는데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살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는 20대, 나이는 40 이러면 이제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사시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삽질을 잘해요. 삽질 전문가야.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평소에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평소에 삽질을 잘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삽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구덩이만 점점점 깊어지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던 걸 너무 애써서 하시려고 하다 보면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생각하시고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 구덩이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필요면 삽질이에요. 예. 제일 와닿지 않나요? 삽질이 제일 와닿지 않나요? 삽질하고 있다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5가지를 말씀드려요. 제 나름으로는 뭐 이렇게 오 브라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뭐 40이 되면 힘들기도 하지만 또 좋은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맨 처음이 observing이에요. 관찰하기. 무슨 말인가? 제 외래 환자 중에 이런 일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화 좀 덜 나게 해달라고. 짜증 좀 덜 나게 해달라. 부하 직원한테 민망하다. 집에 가면 괜히 와이프한테 승질내고 짜증낸다. 화만 좀 안 나게 고쳐달라. 이렇게 오시는 분 꽤 많아요. 네. 근데 물어보면 좀 답답한 것이 뭐냐면 화가 나는 이유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 푸세요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술로 푼다. 뭐 담배 피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술 먹어서 다 스트레스 풀리는 경우 절대로 없어요. 그 다음날 더 힘들고요. 근데 좀 이러이러한 거 하세요라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지가 않으세요. 단지 나는 화만 안 내면 되니까 그것만 해결해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이러다 보면 이제 남편이랑 아내랑 문제가 뭐냐면 서로 소통이 안 되시는 거죠. 말이 안 통한다고. 서로 아무것도 안 된다. 남편은 부인이 내 마음 몰라준다. 아내는 남편은 승질만 내고 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럼 금방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때 하셔야 될 일이 뭐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셔야 돼요. 대부분 내가 의식대로 흘러간다라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내 의지 밖의 일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내 생각과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관찰하실 수 있어야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부인한테 내가 뭘 원하는지, 남편한테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나한테 어린 마음이 있진 않은지, 부모님한테 못 받았던 사랑 때문에 괜히 부인한테 닥달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괜히 그런 마음 관찰하지 않으면 투정만 부리게 되거든요. 괜히 엉뚱한 데 가서 뭐라 그럴까요? 뭐 끌어내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꾹꾹 눌러놓을 수 있어요. 힘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하면.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고 나이 들고 힘이 빠지면 이게 마치 물속에 든 공처럼 툭 하고 튀어 올라온다고. 힘 빠질 때, 방심할 때. 그래서 절대로 이 마음속에 숨겨진 욕구나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은 무조건 눌러놓을 수만은 없어요. 언젠가 힘이 풀리면 공처럼 튀어나와서 그게 다른 사람 상처 주기도 하고 나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관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기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차에 뛰어들려고 그러면 죽어요. 기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마음이 기차다 생각하시고 강물이다 생각하시고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잘 관찰하시는 연습을 40이 되면 꼭 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이렇게 뛰어들려고 하시거나 막 빠져들려고 하시기보다는 찬찬히 내 마음속에 뭐가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는 게 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꾸 마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니라 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막 내가 긍정적인 생각하고 의욕이 생기고 뭐 이렇게 뭔가 의지대로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바꾸면. 근데 절대로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기분도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건어물려 얘기를 가끔 많이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가끔 뭐라 그러냐면 뭐 좀 하세요. 그럼 의욕이 생겨야 뭐 하죠. 기분이 생겨야 뭐 하죠. 이러시거든요. 근데 의욕이나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들은요. 실제로 해야 생기지 먼저 의욕이 생겨가지고 뭐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의욕이 생기면 한다. 마음이 생기면 한다. 그러시는 분 절대로 안 되고요. 생기기 전에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뇌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마음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이 먼저예요. 몸을 먼저 움직이시고 실행하시고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마음은 유쾌한 친구가 아닙니다. 절대로. 가만히 한번 눈 감고 1분만 눈 감고 있어 보세요.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70%는 다 나쁜 생각이에요. 걱정, 뭐 애가 지금 게임하고 있지 않나, 남편은 술 먹고 있지 않나, 뭐 와이프가 집에 가면 바가지 긁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뭐 내일은 찬란한 미래가 올 거야 이런 생각 거의 다 안 떠올라요.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절대로 그 머리 붙잡고 있지 마세요. 고민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해답 안 나와요. 그리고 1분 넘어가는 고민들은 해결책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대부분 헛방이에요. 그래서 1분 고민하시다가 해결책이 안 나오면 딱 멈추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1분 이상 고민해서 나온 해결책은 거의 대부분 실패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고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건 몸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우울해지거든요. 저도 우울해질 때가 있고요. 남희석 씨, 박은규 씨 다 우울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우울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생 살면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만 하더라도 평생 유병률이 20%예요. 10분 중에 2분은 우울증 걸려요. 근데 우울증은 아니라도 누구나 다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울증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언제냐? 몸을 움직이지 않으실 때예요. 우울하다고 혼자 있거나, 우울하다고 대화하지 않거나, 우울하다고 그냥 딱 입 닫고 문 잠그고 있거나. 반대로 우울할 때일수록 몸을 움직이고 일부러 만나고 안 그런 척하고 활동하시면 그게 우울함에서 쉽게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머리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몸으로 말하셔야 돼요. 몸으로 답하셔야 될 나이가 40대예요. 세 번째가 환상에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왜냐? 이런 이야기로도 많이 오세요. 40대, 50대 중년 남성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 많아요. 마누라가 바가지만 안 긁으면 나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 해서 오시는 분이 꽤 많아요. 내가 저녁 때 회사 일도 많고 팀원들 다독이고 뭐 회식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 집에 가면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내가 놀고 싶어서 노느냐. 안 그래도 힘든데 집에 가서 마누라가 바가지까지 긁으니까 힘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는 마누라 바가지가 스트레스지 절대로 나는 뭐 다른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 자세히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40, 50이 되셔서도 마마보이 근성을 못 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힘든 거 마누라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힘든데 내 술 먹고 와도 좀 다독여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맞아. 있는데 콩나물국 끓여줘. 예, 뭐 딱딱 알아서 해주고 아이고 술 잘 먹고 왔어 이런 다독여주기를 바라는데 집에 갔더니 잔소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와도 엄마가 내 옆에서 누군가 다독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40, 50이 돼도 그런 마음, 마마보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앞에 있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사모님이거든요. 아내거든요. 근데 그 환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 사모님, 부인을 통해서 엄마의 환상들을 자꾸 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애꿎은 투정 부리고 애꿎은 거 요구하고 안 되는 거 자꾸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와이프는 싫어하죠. 짜증만 내고. 이 남자가 나이 처먹고 왜 이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다 애야. 네. 그래서 환상을 깨셔야 돼요. 절대로 결혼은 로맨스 소설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모님 중에 한 분, 사모님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이럴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잖아.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뭐 40, 50 중 60 되셔서도 물론 사랑하면 다 해줄 수 있죠. 근데 그 20대 사랑과 40대 사랑 좀 다르거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는 그 사모님의 눈초리를 보면 소녀 같은 마음 때문에 참 좋기도 하지만 조금은 저러시면 남편분도 조금 힘드실 텐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만 20대 연애할 때 30대 결혼 생활과 40대 결혼 생활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도 마치 결혼 생활이 청춘 로맨스 소설일 것 같은 환상에서 못 벗어나시는 아내분, 남편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서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드려요. 그냥 막 다투거나 좀 싫어도 미워도 손잡고 주무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마음이 다 좋을 수 없어요. 좀 짜증나고 미울 때도 있고. 근데 그래도 아닌 척하고 손잡고 주무셔야 돼요. 제가 매일 예를 드는 게 이거거든요. 아내가 미워도 손잡고 자라. 왜냐? 우리 뇌에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사실 모성 호르몬이잖아요. 수유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잉태할 때 나온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도 나와요. 남자도 나오고, 친밀감, 유대감을 연결해주는 호르몬이기도 하고요. 이 옥시토신이 풍부하게 나오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압도 잘 안 오르고, 당뇨도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래 살려면 손잡고 주무시라. 그 다음에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마누라가 미워도, 아내가 미워도 손잡고 주무시라.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왜냐, 옥시토신 나오면 혈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려면 손잡고 주무셔야 돼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상 같은 거 없어요. 무슨 말인가? 성인의 15%가 정신과 문제를 갖고 있어요. 10명에 1명은 우울증, 5명에 1명 평생 우울증 걸리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4명에 1명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보자면. 2명 중에 1명은 평생 살면서 심각한 자살 생각을 해요. 죽고 싶다는 마음 가져요. 2명에 1명. 예.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 합쳐보세요. 여기도 다 누군가 뭐 그럴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는 법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누가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행복의 환상 같은 거는 없어요. 항상 기분 좋고 항상 기쁘고 뭔가 날아갈 듯한 미래가 있고 이런 환상 속에 저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힘들기도 해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게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신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살률 제일 높은 의사가 마취과 다음 정신과고요. 이혼율이 높은 수의가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라고 다르지 않다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죽고 싶지? 남들은 저렇게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비슷하세요. 돈 많다고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이건데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커피잔이 하나가 있고 녹그릇이에요, 저기? 네, 녹그릇이 있고 소주잔이 있고. 이게 원래 탁탁탁탁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저는 좀 통이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있는 일들이 있어도 내가 마음이 좀 넓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커피잔 정도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근데 사실 이러고 오셔가지고는 통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냉면 그릇 같은 마음이 되고 싶어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제가 드린 말씀은 당신 그나마 소주잔 아닌 게 다행이다. 왜냐, 이 정도 커피잔 정도면 충분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커피잔이 녹그릇 되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깨져요. 힘들어지고. 절대로 우리는 달라이라마처럼 큰 마음, 넓은 마음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그 다음에 나이 들면 다 어딘가 고장이 좀 나고요. 그리고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 높다고 우울증, 공황장애 없을 것 같아요. 수두룩합니다. 안정제, 수면제 먹으시는 분들요, 꽤 많아요.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부러워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가 accepting,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누구나 아프고 죽습니다. 누구나 아프고 죽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산다는 거 이면에 다른 세상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매일이 사실은 죽음과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 죽음이 두려워. 예를 들어서 몸이 병나는 게 무서워. 이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또 누구나 인생은 유한하고 끝이 날 수 있다는 걸 지각하고 사는 것은 사실은 장점이 많아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죽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금방 죽을 수 있고 인생이 금방 끝날 수 있고 언젠가는 끝난다는 인식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시면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냐? 세상을 알차게 살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계속 살 것 같으면 대충대충 살거든요. 죽지 않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내가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내 인생에서 진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손잡고 있지. 여기 와서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 안 듣고 있는다고요. 당장 이 건물이 무너진다 하면 누구한테 전화하시겠어요? 남편이나 아이한테 전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되는 거니까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럴 수 있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신 거죠. 도망가면 안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타조는 이렇게 해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타조는 이렇게 머리만 모래구덩이에 콕 하고 박아버려요. 꽁처럼. 예. 사람도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러시는 분이 많죠. 이러시는 분이 많죠. 두려운 거 있고 힘든 거 있으면 그냥 안 보려고만 하시죠. 눈 감아 버리시기만 하시고요. 그런 걸 저희는 심리적인 회피라고 해요. 심리적 회피. 무슨 말인가? 힘든 일, 두려운 거, 죽는 거, 병 걸리는 거, 상사한테 야단 맞는 거, 시청률 안 나오는 거, 청취율 안 나오는 거, 언제 잘리나, 3회로 끝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이게 두렵고 싫은 게 심리적인 다 회피예요. 술이나 먹고 잊어버리자. 잠이나 자지. 딴 생각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회피예요. 뭐 어쩔 수 없죠. 3회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잘 나올 수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대부분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훨씬 마음도 편하고, 대부분 그냥 받아들이면요, 일도 되게 잘 풀려요. 왜냐, 한 40, 50대여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오히려 막 달라들어서 하다 보면 오히려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뭔가 하려다 보면 더 문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애들과의 관계 문제. 한번 보세요. 애 공부해라, 뭐 게임하지 마라, 이렇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더 꼬이지, 오히려 해라 하면 더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놓아두면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기꺼이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뭐 우리는 이럴 수 없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정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많은 일들이 그냥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렵죠. 어떻게 시부모님 쉽게 사랑하겠어요? 술 먹고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 어떠니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해지세요. 관계도 나아지시고. 인생이라는 버스에서는 승객을 골라 태울 권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버스 운전사예요. 이렇게 운전을 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버스는.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거든요. 다 각자의. 근데 그 승객들은 예를 들어서 또 돈을 잃어버린다, 실직한다, 사고가 생긴다 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버스에 올라타거든요. 근데 운전사인 내가 그 승객을 쫓아내려고 운전을 그만두고 막 밀쳐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운전은 안 되고 승객이랑 싸움만 나요. 대부분 나쁜 일들은 버스 승객과 같아서요. 때가 되면 올라오고 자기가 내릴 때가 되면 내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쫓으려 하시면 안 돼요. 약간 살다 보면 혈압도 좀 생기고요. 어쩔 수 없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당뇨가 생기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치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나? 내가 부모님만 잘 만났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생각 하시다 보면 더 괴로워지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언젠가는 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견디시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생의 가치예요. 그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정리를 하지만 스트레스라는 건 사실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쫓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근하면 힘들죠. 야근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지만 야근하는 일이 나한테 굉장히 성장에 도움이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나한테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밤늦게 밤을 새워서 일해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그게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언제 스트레스 받느냐? 내 인생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기 남희석 씨가 이런 프로에 내가 나와서 있다. 이게 내 가치에 맞으면 앉아있는 게 고역이 아니지만 이런 프로는 내 스타일이 안 맞아 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건 스트레스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거. 너무 재밌어요. 왜 늦바람이 나느냐? 왜 늦바람이 나느냐? 인생의 가치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바람 피는 게? 예.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거든. 인생의 가치라는 게. 다른 게 있을 것 같고 환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별거 없어요. 가족이 좋고 아이들이랑 있으면 그게 가치지. 그게 진짜 행복인데 뭔가 다른 환상이 있을 거라고. 다른 뭔가 뛰어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젊은 여자랑 사귄다 하면 내 젊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인 거. 젊음을 다시 되찾는 게 뭔가 내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후회하시죠.
저는 가끔 드리는 말씀이 중년은 정서적인 소외계층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집에서도 버림받고 뭐 직장에서도 대부분 40, 50대면 부하 직원들이 뒤에서 다 욕하죠. 뒷담화 까고 사실은. 그게 현실이거든요. 누구 뭐 이렇게 내가 친밀감, 유대감 갖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회식도 하다가 중간에 먼저 가야 칭찬받고. 그렇죠. 그 눈치 없이 버티고 있으면 욕 먹어요. 먼저 가면서 계산해놓고 가야 진짜. 그렇죠. 정답입니다. 계산해놓고 가야죠. 카드를 놓고 가시거나.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제가 왜 정서적인 소외계층이냐라고 말씀드리냐면 뭐냐면 그 소외되지 않으시려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회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식 뭐 계속 참석해서 있으면 좋죠. 물론 내가 당장은 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의 편함,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들이 편하게 놀고 싶고 부하 직원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게 내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카드 놓고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사실 행복한 일인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장 내일 죽으면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듣고 싶은지, 내 비석에 뭐라고 쓰여지고 싶은지, 그리고 당장 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살면 5년 있다가 내 모습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가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쭉 적혀있는 질문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 인생의 가치들을 정립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5년 이후에 내 모습 어떨지, 이대로 산다면 1년 이후에 내 모습이 어떨지, 당신이 죽는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싶은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뭐 시부모님 문제, 아들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문제가 다 싸그리 다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떠오르거든요. 가끔 40대, 50대 중년 여성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았더니 20년 지났더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 하시는 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가끔 듣고 있으면 서글프세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맞추고, 뭐 시부모님한테 맞추고, 애들한테 맞추고, 모든 걸 내려놓다 보니 내 속이 비어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표현은. 근데 그럼 왜 그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제일 서글픈 일이에요. 왜냐, 원하는 게 없어지면요, 삶의 열정이 없어져요. 왜 사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항상 떠올리시면서 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가치를 우선순위를 쭉 정하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힘든 것들은, 하기 싫은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치기 힘든 공 너무 억지로 치려고 하지 마세요. 야구선수다 생각하시면 잡기 힘든 공 뛰어들려고, 막 잡으려고 뛰어들지 마세요. 다리 부러져요. 치기 힘든 공은 그냥 버리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자기만의 야구를 완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이만수의 야구 스타일과 김성근의 야구 스타일은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쭉 정하시고 아니다 싶으신 건 과감하게 버릴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래서 관찰하시라. 제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시고 절대로 뭐 생각, 마음이 먼저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몸으로 먼저 하시고 현실을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머릿속에 스스로를 질문하시면서 사시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조금 마흔이 50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마 오늘 들으시는 분들 진짜 오늘 강의 공감하고 들으신 분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남희석 씨 특히 막 고개를 끄덕끄덕 계속 그러시던데. 항상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묘비명에 뭐라고 적을까? 예전에 버나드 쇼였나 누군가는 뭐 갈팡질팡하다 이럴 줄 알았지라고 했다면 저는 웃지 마, 너도 곧 올 거야. 멋있는데요. 놀부심보죠. 아니, 물귀신도 아니고, 그게 뭐야.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가 돈 없는 거는 견딜만 해도 남이 나보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못 견디죠. 진짜 어떤 거 박광규 씨는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대목은 버스에 비유한 승객을 태울 수 없다. 제 인생은 제가 스스로 이제 제 버스를 제가 운전한다면 졸음 운전하지 말아야 되고 음주 운전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친절 운전해야 되는데 제가 남의 버스에 올라탈 때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그러네. 남의 인생에 끼어들 때 운전만 하는 게 아니죠. 예. 예. 그때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오늘도 역시. 네. 시작됐군요. 오늘 그냥 마음에 좀 넘어가실 안 줄 들어요. 알았더니. 예? 뭐가요? 우선 김병수 교수님께서 일단 남자가 나오면 마음에 안 별로 들어요. 별로 싫어. 지난주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거든요. 이 교수님 나오면 진짜 아, 참.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네. 마지막이에요. 어. 아까 처음에 이제 하나씩 예를 들 때 관찰하자, 마음보다 몸이다. 그렇게 친절하게 한글로 써놓더니 끝에 왜 다 영어로 정리하는 겁니까? 왜? 아유, 정말. 진짜네. 그리고 단지 한 가지 더. 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인생의 가치를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느꼈을 때 분명히 이제 40대 이후가 되면 홀로이기보단 가정을 이루고 살 텐데 요즘 뭐 남자분도 밖에서 일 많이 하시고 여자분도 거의 다 일하시는데 보통 예전에 좀 비유를 하자면 남자분들은 밖에서 계속 일하고 오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서 말도 하기 귀찮고 그런데 여자분들은 남편 오기만 기다렸다 이거죠. 사랑하는 남편인데. 네. 요즘 좀 틀려졌어요. 뭐 서로 맞벌이도 막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돌아가신 개그맨 고 김영곤 선생님께서 그 고속도로에 판매하는 그 만담 테이프가 있어요. 네. 제가 한 그걸 5개 정도 사갖고 매일 듣고 다니는데 재밌어요. 남자는 이 거의 통념상 하루에 2,000단어를 쏟아내고 여자는 6,000단어를 쏟아내는데 남자는 직장 생활하면서 2,000단어를 다 말하고 왔다. 집에서 기다린 집사람은 아내는 하루 종일 전화 들고 1,000마디 이웃집 가서 2,000마디 하다 결국 남편하고 나눌 2,000마디를 남겨놨는데 남편은 오자마자 밥 줘라 자자 끝.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그 사모님, 그러니까 부인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부분들은 특히나 예를 들어서 주부분들은 집안에 주로 계시니까 세상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어쩌면 남편밖에 없거든요. 세상을 만나는 통로인데 남편분이 오셔가지고는 그냥 말 안 하고 밤내나라고 하면 사모님이 세상 밖으로 못 나가도록 막아버리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힘들지만 힘들어요. 뭐 저도 뭐 환자들 계속 이야기하는 거 듣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이야기 듣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막아버린다는 건 부인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세상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나다라는 느낌으로 사실은 조금 노력을 하실 필요가 그럼 우리 있어요. 합의를 보자 합의를. 깜짝이야. 어떻게 합의. 합의인데? 그러니까 집에 가사를 전담하시는 우리 주부들께서는 또 양보하시고 밖에서 이제 일 열심히 하는 우리 형님들도 양보해서 4,000마디로 합의를 보자. 4천에 합의 오시는 겁니다. 4,000에 어이구야. A쪽 6천 두 장, B쪽 그리고 2천 두 장. 한 가지 합의 4천. 여성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남자가 평소 2,000마디가 거의 하루에 맥시멈인데 그 이상 2,000마디를 더 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입이 싸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쫑알거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눈을 초점을 흐리고 듣는 척하고 있으면 돼. 네. 또. 어머. 그 거기에 대해서요. 소설가 네. 김영하 작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남자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여자는 대화 상대를 찾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아니에요? 친구랑 대화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만나면 별로 얘기 안 해요. 야구 틀어놓고 같이 맥주 마시며 욕 한마디 하고 담배 연기 같이 내뿜고 그러면서 우정이 여자들은 쌓여가는 친구랑 거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점인 거죠. 자, 지금 뭐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걱정에 관련된 이야기 가만히 아까 듣다 보니까 그 생각했어요.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이 진짜 내 걱정인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건지 진짜 내 걱정이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자, 여기서 우리 박광규 씨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뭐 오늘 좀 상태가 상당히 아니, 아까 마지막에 영어 써 있어서 싫다고 그랬는데 팝송 하실 거죠? 아니 뭐 교수님만 영어 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네. 알바름 잘해주세요. 예, 가겠습니다. 네, 저희 뵙겠습니다. I have often told you a story about the way I live life that drifted, waiting for the day when I take you and sing the songs, baby. You will say, come lay with me, let me, and I'll surely stay. But I'm feeling growing older, and the songs that I have sung echo in the distance like the sound of a windmill going round. I guess I'll always be a soldier of virtue. Many times I've been a traveler, look for something new. Days of old and nights colder, I wonder without you. Those days I saw my eyes, I seen you standing near. So blind this is confusing, it shows that you're not here. Now I'm feeling growing older, and the songs that I have sung echo in the distance like the sound of a windmill going round. I guess I'll always be a soldier of virtue. I can hear the sound of a windmill going round. I guess I'll always be a soldier of virtue. I guess I'll always be a soldier of virtue. 와, 멋지네요. 아, 교수님, 네. 프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정말 소규모 딱 공간에 노래하는 거 들으신 거 어떠세요? 아, 감동적인데요. 그 지금 하신 곡이 딥퍼플의 예, 디퍼플의 솔저 오브 Soldier of Fortune. 포춘이라는 오. 곡이에요. 용병. 이 곡을 고른 이유가 그냥 늙어가고 있었어요. 어머. 아, 이 가사에 보면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I'm 있어. feeling 예. growing older. 그 가사가 나오고 저는 이거 들으면서 느낀 바가 이 곡 제목이 이제 용병이잖아요. 네. 근데 프로 야구팀이나 네. 용병들이 보통 팀의 에이스라고요. 아, 박완규 씨가 우리 프로의 에이스가 아닌가. 오, 네. 또 마무리를 또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네요. 받아들였습니다. 네. 남인석 씨는 할 말이 잃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박완규 씨 노래를 들으면 뭐랄까 이렇게 진짜 쓸쓸해지는 것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좋은 토요일 아침에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 묘해. 자, 기분이 묘해. 네. 자, 지난주에요. 저희가 김지선 씨가 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철없는 만에 대해 얘기해 줄지 아주 궁금합니다. 오늘은 두 분이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컬트입니다. 마흔이라는 거는 이제 막 인생을 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한 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알면서 한 살을 먹은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좀 건강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만하니까 건강이 조금 무리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전성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시절을 밑거름으로 해서 이제 막 인생의 한 살을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아는 만큼 건강도 주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려고 했던 소원 같은 것들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나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흔이 되면서 그동안 40년을 살아온 거에 대한 그 뒤를 좀 돌아보는 시기인 것 같고요.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후회스러운 일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들, 후회스러운 일들을 고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정말대로. 예. 그래서 인생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전에 했던 거를 좀 좋은 방향으로 많이 살아가 보려는 어떤 약간의 뭐라 그럴까 마음을 다지는 그 시작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형 말대로 좀 전성기의 시작이 아닌가. 그동안 잘 살아왔다면 그걸 마음껏 펼칠 시기가 딱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46살의 정찬호 씨, 42살의 김태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구성희님 계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저는 경기도 삼본에서 온 구성희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직업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직장이 발령이 나면서 낯선 사람, 낯선 일을 새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불안장애라든가 우울증 같은 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일상에서 그런 방법을 예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발령받으신 곳이 예상치 못한 곳이거나 조금 마음하고는 다른 곳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보직이라 그럴까? 새로운 부서에서. 네. 3월 1일자로 얼마 발령났어요. 되지 않으셨군요. 네. 우선 첫 번째 조금 기다리시죠. 조금 기다리시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느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요. 새로운 환경, 내가 심지어는 원했고 바랬다 하더라도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누구나 다 그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대체로 저희는 짧게는 한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불안이나 우울은 그건 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응장애, 쉽게 말해서 그냥 적응장애라고 하는데요.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기간이에요. 그 기간은 조금 아플 수 있고 좀 불안하고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을 견뎌내시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시면서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들을 가지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잘 해오셨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시면서 점점점 누그러지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금 시간을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럴 때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환경에서 바뀌어서 뭔가 보여줘야지. 뭔가 나의 능력을 새로운 곳에서 펼쳐봐야지. 욕심내시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데 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힘들어지거든요. 이때는 몸을 다듬는 기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강속구를 던지기 위해서 몸을 푸는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죠. 조금 기다리시고 예를 들어서 한 2개월, 6개월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상사가 너무너무 미워서 죽겠어서 잠만 자면 악몽을 꾼다. 이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때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그 부서는 얼마나 계셨어요?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서의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네. 시간 정말 화살처럼. 네. 한 말씀 식상한 표현이 또 있네요. 지금 방금 구성희님, 제가 1996년도에 부활이라는 팀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부활이라는 팀에서 나왔을 때
제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저는 타고난 게 완전 불가. 여성의 목소리보다 한 옥타브를 더 위로 갖고 태어난 목소리였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남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3년 동안 참았습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참고 얘기했고 참는 게 교수님 말씀대로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그만큼 더 밝은 미래를 지탱해주는 밑거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작가님? 저요? 저는 이게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원래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구성희 씨처럼 원치 않는 부서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석 달 동안 어떻게든 다녀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그만뒀는데 근데 제가 다니던 직장은 사실 저희가 무슨 살인이나 방화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절대로 해고를 하지 않는 공무원보다 더 철밥통의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온다는 거는 사실 좀 두렵죠. 뭐 속된 말로 미친 짓이죠. 네. 근데 저도 뭐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이 일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자. 내가 반드시 이 일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두고 뭐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소설을 쓰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에 뭐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냥 3년이 됐건 얼마가 됐건 그게 안 되면 또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진행하면서 이거 하나 당부드리고 가려고요. 여기서 공황장애를 제가 느끼고 비행기 못하는 폐쇄공포증에 빠져서 정신과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흔히 뭐 미쳤냐 이러잖아요. 근데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어려울 때 스스로만 해결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만나세요. 그러시면 좀 더 많은 길이 열립니다. 이제 수술 한 번 안 하고 엑스레이에 종양 하나 안 나오는데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정신과 전문의를 찾으시면 이렇게 꽃미남들이 많으시니까 꼭 김병수 교수님을 잘해주는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만나세요. 네. SBS 러브 FM 특집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음을 위한 시금치 오늘의 멘토 김병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남희석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저는 정신과 의사는 자주 옆에다 둬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게 산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네요. 박원규 씨.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최민수 작가님. 네, 저도 정신과에 찾아가는 거를 주저하지 않아야겠고 가면 꼭 김병수 교수님 찾아가는 이분은 지금 당장 수용해야 됩니다. 이분은.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뭐 바로 이웃 미국에서는 정신과 주치의를 이렇게 두면 오히려 있게 봐요. 저 사람 저 수준 있구나 하고 봐요. 그러니까 옆에 둬야 돼요. 제 옆에 있잖아요. 거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대신 비춰볼 수 있는, 외양은 거울을 통해서 보지만 마음은 사실 거울로 볼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을 좀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꼭 정신과 의사가 아니어도 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년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음을 위한 시금치 내일 아침 9시에 또 뵙죠?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연습했던 거 있죠? 한번 해볼까요? 자,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